열심히 사는데 안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세상에 평범한 인생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자기만의 역사와 드라마가 있다. 이처럼 사람마다 은혜 알고리즘도 지문처럼 각각 다르다. 부여받은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올까? 하며 질문을 던지는 일도 많다. 나 역시도 운의 알고리즘을 깨닫기 전에는 왜 나에게만? 이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운명이 주어졌는지 인간의 논리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정생의 인간어나 조상의 기운 등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으나 명쾌하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때 우리가 떠올릴 보험직한 말이 있다. 우리는 상대의 설명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말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 하나의 이치 정도는 맞는 것 같다는 뜻이다. 인간이 우주의 이치를 아무리 잘 이해하고 설명해봤자 하나 정도 맞게 말하는 것이다. 영화 속 전쟁 장면을 보면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곤 한다.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 중 누군가는 적군이 쏜 총알을 맞아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치자 그 순간 누가 왜 당신에게 총을 쐈는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맞을까? 누가 쐈는지 알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일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주의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은 선악을 구분짓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의 선악 또한 따지기 어렵다. 따라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지점에서 최선책을 잡는 것이 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자. 첫째, 비관적으로 운명을 인식하는 경우다.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은 그게 낙관주의자, 비관주의자, 긍정주의자로 나눌 수 있다. 낙관주의자는 모든 일을 항상 좋게 본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전망한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본다. 긍정주의자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 셋 중 비관주의자 유형의 인생에 제일 잘 안 풀린다. 비관주의자는 좋은 상황에서도 안 될 부분만 찾아내니 안 될 상황에서는 더 잘 안 풀린다. 낙관주의자 유형은 어려운 상황도 좁게만 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낙관주의자가 세상을 또 망가뜨리기도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긍정주의자 인생이 가장 잘 풀린다. 다시 정상의 비유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팔에 총으로 맞은 사실을 부정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피가 계속 흘러서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다.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에게 찾아오는 일이 좋든 나쁘든 우리는 그 상황을 냉정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비록 팔은 종에 맞았어도 두 다리는 현재 괜찮으니 의무병을 찾아가 치료를 받으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게 긍정적 인식이다. 곧 과다출혈로 죽게 될 테니 가족에게 마지막 유서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비관적인 인식이다. 비관적으로 운명 인식하는 사람에게는 운의 알고리즘이 그 방향으로 계속 적용이 된다. 가람비에 적듯 안 될 운명에 푹 젖게 된다. 둘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다. 신락 같은 미약한 기회도 쇠사슬처럼 단단히 만들어야 인생이 잘 풀린다. 인생이 안 풀렸다면 준비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어서 쇠사슬 같은 운도 신라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짧지만 탁월할 의화를 하나 들려주겠다.
어느 날 한 잔자가 세 사람에게 빈 가방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다.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빈손, 두 번째 사람은 종이 쇼핑백, 세 번째 사람은 튼튼한 캐리어를 들고 왔다. 세 사람이 모두 도착하자 잔자가 말했다. 내 창고에 가득 차 있는 금괴를 당신들의 지금 갖고 갈 수 있을 만큼만 가져가시오. 누가 얼마나 많은 금괴를 가져갔을지는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자신의 몸만큼을 손에 쥘 수 없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반드시 한 번은 찾아온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내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운의 그릇을 최대한 키우고 있어야 한다. 셋째, 운의 흐름을 잃지 못하는 경우다. 실패 가능성은 과장되게 해석하는 반면 성공 가능성은 축소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조심해야 할 때 대범하고 대범해야 할 때는 조심한다. 주식을 사야 할 때 팔고 팔아야 할 때 사는 격이다. 늘 깨어있으면서 흘러가는 나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때 실패를 피할 수 있고 기회가 왔을 때 크게 베팅할 수 있다. 철부지라는 단어가 있다. 여기서 철은 순 우리말로 사리를 분별하는 힘을 뜻하는 동시에 계절을 의미한다. 즉 철부지란 자신의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의 인생이 지금 어느 계절을 지나는지 모른다면 계속해서 제 운명을 향해 헛발질한다. 마치 겨울에 추수하려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격이다. 넷째, 쓸데없는 연민이 있는 경우다. 자기도 힘들면서 더 힘든 사람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안색이 안 좋은 사람만 있다. 이들은 어쩌다 기인이 도움을 주면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망한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원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라는 것이다. 원수를 귀인으로 착각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다르다.